지역 감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저도 이거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영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시작 자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조선시대부터 올라가. 네?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때는 호남이 더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원래 인구도 비슷했어요, 영남하고. 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또 이제 결국 우리가 듣다 보면 시즌 1으로 가야 되는데 아 왜요? 서북부터 시작돼요. 서북 청년단이요? 서북 쪽부터 시작돼. 서북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평양부터 해가지고 그쪽이 우리 서북이라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지역 갈등이요? 조선 시대 때부터 차별받았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조선 시대 문헌을 보면 평안도 정주에 조선 시대 과거 급제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영남 지역보다. 와. 그런데 벼슬 한 사람들은 없어. 왜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야. 더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1811년인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서북 쪽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난이야. 아.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렇게 일어났나 봤을 때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무역도 많고 소위 해서 서양 문물들도 자주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북은 약간 이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보는 거야. 근데 결국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기독교도 처음에 전파된 게 서북 쪽이에요. 그냥 중국 쪽의 선교사들이 문물로 통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전들은 훨씬 많이 됐는데 굉장히 차별했던 지역. 그래서 그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독립운동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이제 평양 사위를 맞았는가 봐 자기 딸이.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야. 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평양 사위를 둔 결혼식에 우리가 평양 사람들보다 더 잔치를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크게 하자. 오히려 막 이렇게 여자 쪽에서 친정 쪽에서 더 그렇게 막 움직일 정도로 평양이라고 하는 그 서북 쪽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나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서북 쪽에 있었던 또 이제 함경도 쪽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둘의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남한 쪽으로 내려온 게 한 200만이 내려와. 와 진짜 많이 내려. 200만이 내려와서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북 청년단을 조직하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호파라 해가지고 이제 그 기호파는 뭐냐면 경기 충청 지역을 얘기하는 걸 기호파라 그래. 그러니까 충청 호남을 기호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뭉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또 서북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이가 안 좋았대. 우리나라는 하여튼 다 쪼개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극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 감정을 정말 잘 이용한 정치인이었거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과 중심적으로 연합을 한 것은 이 서북파거든. 그러면서 기호파를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1963년도에 윤보선 씨하고 이 선거를 해. 그때 윤보선 그 씨가 박정희 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 빨갱이다. 옛날 전적을 문제를 삼았어. 오. 빨갱이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 때 이 사람이 가담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 거야 박정희한테. 지금으로 치면 막 뉴스에서 대박 막 그죠. 대서 큰 뉴스죠. 나올 내용인 거지. 네. 그런데 이제 박정희는 이제 이걸로 완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호남 지역 사람들이 박정희한테 표를 줘요. 정말요? 왜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빨갱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박정희한테 느껴진 거야. 이승만 정부에서 사실 이제 제주 4.3 사건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14연대 그러니까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14연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동포가 어떻게 같은 동포를 죽일 수 있냐고 집단 거부를 해버려. 와 멋있네. 그래서
결국은 중앙에서 내려가서 쟤들 다 죽여라.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산지나 이렇게 흩어졌고, 그러면서 6.25가 터지면서 호남 지역은 거의, 그러니까 서울이 6.25가 1950년대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이 3일 만에 수복, 그러니까 뺏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디까지 뺏기냐면 단 뭐 보름도 안 된 시각에 호남 다 장악되고 남은 지역은 대구하고 부산밖에 안 남아 있었어. 네. 대한민국에서 남은 거는. 그러니까 영남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전쟁을 겪었지만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국군과 유엔군이 장악을 한 지역이고, 호남은 어떤 지역이냐면 빼앗겼기 때문에 그 호남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공동체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인민군과 손을 안 잡으면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심지어 인민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인민위원장이 되고, 마을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제일 높은 여자 힘센 사람이 인민군 부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어.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뺏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처형을 해버려요. 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3달밖에 안 있었어. 우리가 그냥 호남이 인민군의 손에 있었던 그 시간이 3달밖에 없어요. 네네. 3달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타이틀 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 어. 그러니까 그때 쉽게 얘기하면 호남의 지도력이 다 상실돼 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남권의 헤게모니가 넘어가 버린 거야. 왜? 호남에는 지도력이 없어. 그쵸, 다 그쵸. 죽임당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호남은 언제나 자기네들은 뼛속 깊이 빨갱이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빨갱이라는 공격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전남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 표를 밀어준 거야. 그래서 그 경상북도에서 박정희 씨가 윤보선 씨에 대항해서 55%를 득표했는데 전남에서는 57%를 득표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때는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지역 감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좌파와 우파의 지역 감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두 가지인데, 박정희 씨가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들여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그 돈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거든. 네. 이걸 어디다가 다 쏟아붓는가? 영남에다 다 쏟아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미공단, 박정희가 이제 차관을 들여와서 제일 먼저 세운 거고, 1962년도에 울산공업센터, 67년에 울산 정유공장, 장생포와 미포공업단지, 마산창원공업단지, 포항제철소까지 다 영남에다 집중해. 이 기간에 호남에는 단 한 개의 공업단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호남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서울과 영남으로 일을 하러 와. 고향을 떠나는 거야. 일을 하러 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 바닥 생활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때부터 서울 사람들,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거지들이라고. 뭐가 이래?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의 우리 친가의 역사야 이게. 우리 가족 우리 아빠가 7남매잖아요. 7남매 중에 3명 남고 4명이 다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바닥부터 고시원부터 생활했어요. 그렇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근데 호남 사람 다 호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 우리 엄마도 결국은 뭐 호남인데 거기서 올라가서 바닷길이 만나가지고 내가 나왔잖아.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에 범죄자, 사기꾼, 깡패, 식모, 하층민은 다 전라도 사투리 썼어요. 우리 약간 미국에서 흑인 뭐 이러면 다 나쁜 사람인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공중파 드라마가 만든 게 그대 그리고 나거든. 거기서 유일하게 악역을 맡은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 그게 신문에 나왔어. 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인구가 나온 게 있는데, 일제 강점기 말에 1944년도에 영남 인구가 487만 9천 명이었어요. 영남 인구가. 그때 호남 인구가 434만 5천 명이었어요. 비슷했네요. 근데 1960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네. 정권을 잡았을 때 영남 인구가 802만 2천 명이었어요. 와. 그런데 호남 인구가 594만 3천 명이었어. 300만 차이 나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1990년에 영남 인구는 1255만 6천 명에 호남 인구는 550만. 그대로네.
아니 엄청나게 차이 난 거지. 더 차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인구수는 호남 그대로 인구수는 영남만 그대로인데.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정치적, 경제적 배제가 만들어낸 모습인 거지. 당시 이제 김대중 씨하고 한번 붙었어요. 박정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유신을 만들었거든. 네. 뺏길까봐. 네. 근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출동시켜요. 중정? 그 유명한 중정? 중정. 우리가 얘기하는 CIA 뭐 이런 그 FBI 중정, 이런 그 거 중정. 네, 출동시켜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에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이다. 찌라시 를 뿌렸어. 이건 진짜 있는 얘기예요. 술집 식당들 다 다니면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 네. 퍼뜨려라. 그 중앙정보부에서 한 일이야. 네. 그다음 또 뭐라 했냐면 공무원들에게 가서 너희 김대중이 표가 많이 나온 지역이면 박정희 무조건 될 건데 너희 다 모가지 날라간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표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활동을 했어. 이게 거의 시초인 거지. 지역 감정의 시초. 이야. 그래서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투표에서 44%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암살해야겠다. 그때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그거예요? 그 다리가 저는 게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에서 납치되고 어마어마한 그랬던 일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정치인과 그 정치 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하나의 어떤 지역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지역 간의 감정이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었다는. 그렇네요.